그러면 오늘 여기 속담에 관련된 사자성어 그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비일학입니다. 까마귀 오자입니다. 오비일학이라. 요 오비일학이는 요 까마귀 날자, 날비자, 까마귀오 날비. 그 다음에 배이 떨어질락.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그거 우리가 많이 쓰죠. 공교롭게 말이죠. 공교로운 일이 벌어질 때 그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공교롭게 의심을 받게 될 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는 눈동자도 까맣고 또 몸도 까맣고 전체가 까맣기 때문에 눈동자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새 중에 요건 새조가 됩니다. 새조. 새는 여기에 눈이 여기 있어요. 근데 까마귀는 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 눈이 없습니다. 여기 한 줄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까마귀 오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까마귀 오. 이건 새조. 그래서 새와 까마귀는 요 눈동자를 찍었냐 안 찍었냐 모양은 똑같은데 눈동자가 있는 경우에는 새고 눈이 구별이 되는 건 일반 새고 아예 새까매가지고 눈동자도 이게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까마귀 옵니다. 근데 까마귀가 참 효성이 지극한 새예요. 까마귀가 어미가 알을 이렇게 까가지고 부화해가지고 어미가 지극정성으로 기릅니다. 한 90일 되면은 완전히 자라요. 그래서 제가 벌레를 이렇게 또 이렇게 제 식량을 제가 새끼 까마귀가 구하는데요. 어미가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까마귀가 벌레를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먹여줍니다. 그거를 우리는 넉자성어로 해서 반포지효라고 이렇게 합니다. 반포지효. 다시 이렇게 먹여준다. 요거 목일포자입니다. 반포지효다. 까마귀가 요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주는 반포지효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지극정성으로 까마귀는 어미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러는데 인간이 자기 부모를 나중에 봉양을 안 하는 그런 불효가 있을 때 저 짐승도 저 새도 하찮은 새도 반포지효를 하는데 너는 어찌 불효하냐 이랬을 때 반포지효라고 씁니다. 여기 돌아올 반자에 그 다음에 목일 포자에 반포지효. 효도 효자. 까마귀가 어미한데 이렇게 효도하는 거. 반포지효를 다 해야 된다 하는 게 까마귀 오자고요. 그 다음 2번. 요거는 가물 한자입니다. 한발이다. 아주 가뭄 때 여름에 비도 안 오고 그럴 때 가물다. 그랬을 때 요건 때시 아닙니까? 가물 때. 가뭄에 요건 콩태자입니다. 콩이 나오도록 가뭄에 콩 나듯이 뜨문 이렇게 나는 거. 그것을 한시태출이라고 그럽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그러니까 쉬엄쉬엄 띄엄띄엄 하니까요. 이것이 일의 진척이 잘 안 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공부도 꾸준히 하루에 3시간이면 3시간 꾸준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크게 대성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느 분야든 큰 인물이 되려면은 전문가가 되려면은 1만 시간을 투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이라는 건 하루에 3시간씩 해서 10년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무슨 일에 투여를 하면은, 집중을 하면은, 그래서 365일 하면은 10,000시간을 투여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1년, 2년 해서 10년이면은 아주 그 분야에 진짜 그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3일 했다가, 그 다음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시태출 요겁니다. 속담이. 예. 요 클태도 되고 콩태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이게 태도 뭐 이럴 적에 이제 클태도 되고. 그다음에 요 가을 추지요. 가을에 요 벼가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건 한자라는 건요. 우리가 부수가 214개가 있습니다. 214개 부수가 있는데 가령 계집녀도 있고 물수도 있고 산도 매산도 있고 선수도 있고 이런 게 다 기본이 되는 그 글자 그거를 부수라고 그러는데 부수가 214가 있는데 214가 부수가 모여져 가지고 이 한자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어서 가 할 때는 기억하고 요 아하고 요 합쳐져 가지고 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요 물수하고 나무모가 합치면은 요 목욕할 목자가 된다 이겁니다. 사람인하고 플러스 요 나무목이 되면 실휴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글자 조합이 한글은 24자 가지고 이렇게 모음 자음 해가지고 글자 조합이 이루어지는 글자고 영어는 알파벳 28자 가지고서는 A, B, C, D로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가령 기부할 때는 G자하고 I자하고 V자하고 E자라고 해가지고서는 이건 주다 하는 이런 뜻으로 글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한문은 어떠한 한자라도 214자 부수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문에 가령 이게 이제 그 매염 봉우 이렇게 적을 때 이 염자를 한번 이게 해보면요. 염자라는 것은 이 신하 신자에 요거 합쳐졌죠. 신하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 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그릇 명입니다. 그러면 요건 볼감이에요. 볼감. 요 볼감에다가 무엇을 보냐 했을 때 요 소금밭을 본다. 소금밭을 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소금밭을 이렇게 씁니다. 요 당구장이죠. 요 소금밭 로입니다. 그러면 요 염이라는 게 이게 복잡한 한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그 214개 부수가 합쳐져 가지고 신하신, 사람인, 그릇명, 그다음에 소금밭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요게 소금밭을 감시하는 것은 소금밭에서 감시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소금 아니겠어요? 그냥 소금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글자로 하면 이제 salt라고 해서 SALT 이렇게 이 S와 A와 L과 T가 합쳐져 가지고 salt라는 그 소금이 이루어지는데 한자인 우리 한글인 경우에는 시옷하고 오하고 기억하고 그다음에 의하고 미음하고 합쳐져 가지고 소금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한자라는 것은 214자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글자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 한글이 상당히 좋은 글이죠. 자음과 모음이 합쳐 가지고 무엇든지 다 만들어내는 세종대왕의 가장 이제 위대한 그런 성황이다 이렇게 적어되는데 다만 한글은 소리 글자고 이 한자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한글만 가지고는 잘 표현을 못한다 이겁니다. 가령 말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이 한자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요 부수 요 한자로면 말하면은 세계 어느 사람도 아고 호수다. 그 말이다. 이렇게 한국 사람은 말이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은 홀스라고 그러고 그럼 그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그냥 말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니 이게 말하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말만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소리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로 하면은 뜻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우리 한글이 가장 으뜸되는 세계에 으뜸가는 글자지만 그렇지만 한글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한자를 공부해야 정확하게 한글을 쓸 수 있다. 그냥 말하고서는 거기다가 이 말맞자를 이렇게 붙여 놓던가 말씀문을 이렇게 붙여 놓던가 그러면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라는 게 다 제 나라 글자 이런 것이 영어는 알파벳 가지고서는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진 거고 한자는 어떤 한자든 간에 그 글자가 이렇게 그 부수가 214개 부수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되는 것이다. 가령 교환할 한자 요거 할 때 요렇게 쓰거든요. 교환한다. 무엇을 교환한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이건 선수거든요. 선수. 재방변이라고 그러는데 요 선수와 플러스 요거는 클환입니다. 그 크다. 뭐가 크다. 그러면 무엇이 크다 할 적에는 큰 것을 손으로 주고받는다. 그러면 교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와 요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글자다. 여기다 이 환자를 이 불꽃 화자를 붙여놓으면 이것은 이제 빛날 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한자라도 214개의 그 글자가 그 조합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을추예요.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요거 벼화거든요. 벼화. 벼화라는 요 부수. 그 다음에 불화거든요. 요 불화. 그러면 요것이 합쳐져 가지고 가을추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곡식이 다 익어서 가을에는 이 불로 말려야 돼요. 볕으로 말려야 돼요. 가을을. 그래야 나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를 다 이렇게 추수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이 불로 이렇게 불의 기운을 쐬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왔다 했을 때 가을추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선, 이건 부채선입니다. 부채, 가을 부채. 가을 부채는 쓸모가 없죠.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 선선한데 무슨 부채에 붙입니까? 여름에 부채지. 가을 부채는 무, 없을 무, 요건 권세세. 권세가 없다. 세력이 없다. 가을 부채는 시세가 없다. 가을 부채 시세가 없다. 물론 가을 부채뿐만 아니라 이 동선도 그렇죠. 이 동선도 겨울 부채도 쓸모가 없는 거죠. 겨울에 무슨 부채 붙습니까? 추운데. 그래서 요 옛날에 이 부채도 말이죠. 옛날에는 이 새 깃털로 이렇게 부채를 만들었어요. 기두 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하얀색 같은 거, 그 깃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중국의 그 고화를 보면은 뭐 제갈량이 이렇게 부채 붙일 적에도 그 뭐 종이 가지고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이 새 깃털 이렇게 해가지고 새 깃털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추선, 가을 부채는 시세가 없다. 그 다 이제 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웨딩 드레스도 결혼식 지난다면 그 정쳤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 좋은 웨딩 드레스 갖다 놔야지. 결혼식 끝난 다음에 이거 좋은 거 갖다 놨어. 아무 소용 없죠. 생일 케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생일에 임박해 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낼 때 그 케이크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생일 지난 다음에 야, 잘라 먹자.
그거는 그 때를 놓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붙을 부자입니다. 부착한다. 그 다음에 요건 간자고요. 간. 여기 요것을 우리가 이 달월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고기 육을 가지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부간, 간에 붙고, 그 다음에 부담, 이건 쓸개담, 쓸개에 붙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지조가 없이 이익 따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을 부간, 부담이라고 합니다.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그 다음에 요거 거자, 요건 유자입니다. 이 도욱유, 도한다, 도욱, 모아, 도욱. 그냥 클태자입니다. 아까 요 태나 요 클태나 마찬가지예요. 태산, 아까는 저 콩, 맷산. 그러니까 갈수록 가는 것을 더해 갈수록, 가는 것이 더해 갈수록 플러스 될수록 태산이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일이 자꾸만 더 복잡하게 얽히고 어렵게 돼갈 때 이 거유태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 넉자로 또 이제 표현할 때 비슷한 글자로는 설상가상이라고 이런 말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눈 위에 또 소리가 이렇게 한다. 눈만 해도 차가운데 거기에 소리가 또 있으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우를 거유태산이라 한다. 유자가 더할 유자입니다. 더한다. 플러스 한다. 나아갈 유자도 되고요. 더할 유도 되고. 더해, more. 영어로 이제 more, 더 better. 많을수록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갈수록 태산이다. 그리고 이건 가틀동, 이건 가격가, 갑가, 그 다음에 요거는 불굴홍, 요건 치마상입니다. 동가 홍상이죠. 같은 값이면은 다홍치마다. 동가 홍상.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더 그럴듯한 거, 먹음직스러운 거, 그거를 이제 고르죠. 때깔 좋은 거. 그것을 동가 홍상이라고 그럽니다. 동가 홍상. 같은 값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 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동가 홍상이라고 그런다. 요거는 서이자고요. 요거는 알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투석. 그러니까 알로서 바위에 던진다. 알로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것이 이란 투석입니다. 계란으로 100군데 치기. 100군데 그 삼각산 우리 그 뒤에 있는 100군데 그 837m입니다. 높이가. 저는 뭐 주말이면 한 번씩 올라가는데요. 거기 그 옆에 인수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노족봉이 있어요. 그 삼각산을 삼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삼각산이라고 그래요. 만경대가 있어가지고. 100군데 만경대 이 저기 뭐 인수봉. 그게 저 정릉 쪽에서 보거나 개성 쪽에서 보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그러는데 100군데가 837m인데 100군데를 계란으로 쳐봐야 100군데가 뭐 끔찍하겠습니까? 그 인수봉이 끔찍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한테 대들면은 오히려 피해만 볼 것이다. 손해만 볼 것이다. 그럴 적에 이란 투석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고기 어자죠. 그 다음에 얻을 득자입니다. 어득. 그 다음에 물수자입니다. 요건 널 유자입니다. 어득 수유. 그래서 고기도 요 득수해야 물을 얻어야 논다 이렇게 됩니다. 고기가 물이 있어야 헤엄칠 수 있다. 논다. 고기도 물이 있어야 제대로 놀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이 있고 여건이 있어야 그 사람이 클 수가 있어요. 좀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여건이 어렵고 환경이 적어되면 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냥 초야에 묻혀서 그 재능을 썩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기가 물을 얻어야, 고기도 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놀 수 있다 하는 게 어득수 유다. 여기서 할 때는 어득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어득수면 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한수 한자입니다. 한강, 요 한나라 한자죠. 한나라 때 제대로 글자가 이루어졌다 해서 그래서 한자, 제대로 문장이 이루어졌다 해서 한문, 그래가지고 한문, 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강의 투석, 돌 던지기 이거나 마찬가지죠. 이란 투석이나 마찬가지죠. 한강에 돌 던져봐야 아무 그 자기 팔 힘만 빠질 뿐이지 아무 효과가 없죠. 쓸데없는 짓을 할 때 한강에 투석하지 마라. 한강에 투석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한강에 돌 던지기. 아무리 해봐야 효과가 없을 때, 소용이 없을 때. 그 다음에 10번은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약방. 요 약이라는 대개 동양에서는, 동양의학에서는 풀 가지고 이제 약을 이제 했습니다. 풀 가지고 풀을 이게 따다가 이렇게 조제해서 먹어보니까 즐거움이 있도다. 병이 나서 즐겁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져 가지고 이제 약이 되는 겁니다. 약이 되는 겁니다. 이 풀을 뜯어 먹어보니까 어떻게 그 소화가 잘 되고 이게 병이 이게 낫더라. 그러면은 풀초가 위에 붙어 가지고 약이 되는 겁니다. 약방에 요건 방방입니다. 룸. 약방에 요 달감입니다. 감초. 약방의 감초다. 이 감초라는 그건 너리끼리 한 그거는요, 조금 단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한약에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약방의 감초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나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그런 사람일 때 참견하는 그런 사람일 때 약방의 감초다. 제가 바둑을 이제 좋아하는데요. 종로에 기원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꼭 그 사람은 남의 옆에 있다고 참견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어디 가나 제가 수요일에 가거나 목요일에 퇴근길에 들리거나 약방의 감초구나. 약방의 감초. 그 다음에 요건 폐할패입니다. 실패한다 할 때 폐할패. 폐장, 장수장. 무언, 없을 무, 말씀은. 폐장은 전쟁에 패전한 장수는 무언, 말이 없어야 된다. 폐장이. 패군지장은 말이 없어야 된다.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운동 경기에서도 졌으면 말이죠. 깨끗이 승복하고 그다음에 말이 없어야지. 그때 내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해가지고 게임에 내가 이기고 승부해졌어. 이런 허튼 소리 자꾸 하면은 이거는 이 패장이 오히려 또 자기가 자기 누워서 침 뱉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패장은 승복하고 말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일자입니다. 고기어자죠. 저기 나오는 어득수 유나. 물고기 한 마리가 물고기 한 마리가 탁수.
요건 탁할 흐릴 탁입니다. 물을 흐린다. 물고기 한 마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10사람이면은 한 사람 정도 그렇게 흐리는 탁어가 있어요. 흐리는. 그래서 이제 사회 질서를 뭐 또 기강을 확립한다고 그러는데요. 일어탁수.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연못물을 흐릴 적에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이거 많이 쓰는 거 우리 속담입니다.